꿀에 뭔가를 넣으면 뼈가 젊어질 수 있다는 말,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두 가지 재료로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꿀 한 병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방 서랍이나 찬장 한쪽에 수정과나 식혜를 끓일 때 쓰던 향신료 한 통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 두 가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함께 드셨을 때 우리 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50살 이상 한국인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70살 이상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68.7%에 이릅니다. 거의 10명 중 7명입니다. 부산에 사시던 이순례 할머니, 72살이셨습니다. 평소에 허리가 조금 불편하셨지만 특별히 아프지는 않으셔서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로 혼자 걸으시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누우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골다공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뼈가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얇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래서 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꿀과 기거대 조합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골대사 또는 골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뼈의 양이 무너지는 뼈의 양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부터 이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뼈를 허무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를 앞질러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골소실이고 오래 지속되면 결국 골다공증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면서 그때야 비로소 골다공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 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 골절 환자 수는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년 전인 2002년 9만 7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년 만에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엉덩이뼈, 즉 대퇴골 골절은 노년기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노년기에 대퇴골이 골절되면 이후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고 수술을 받아도 기동성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 계시는 동안 폐렴, 욕창,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뼈 하나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순례 할머니도 수술 이후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그 사이 폐렴이 왔습니다. 아드님은 회사를 쉬면서 병원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아드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혼자 걸으신 날이 언제인지 이제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뼈 건강은 특정 계절이나 특정 나이에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도 미끄러짐이나 작은 충격만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을 만큼
뼈가 얇아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변에 허리가 굽기 시작하신 어르신이 계십니까?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함께 보겠습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닿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영양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드릴 첫 번째 답은 뜻밖에도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기침 완화, 소화 건강, 피부 미용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꿀이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2012년에 학술지 저널 오브 푸드 리서치에 발표된 임상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폐경 후 여성 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루 20g의 꿀을 4개월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호르몬 보충요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골밀도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20g이면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그 작은 양이 뼈에 그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꿀이 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꿀 속에는 케르세틴과 캠페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학술 논문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은 뼈를 허무는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도와 골밀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뼈 안에는 두 팀이 있습니다. 낡은 뼈를 허무는 팀, 파골세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뼈를 짓는 팀, 조골세포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팀의 힘이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허무는 팀이 너무 강해집니다. 뼈의 총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꿀 속 케르세틴과 캠페롤은 바로 이 허무는 팀을 억제하고 짓는 팀을 응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에는 글루콘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글루콘산은 소화 과정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이 혈액을 통해 뼈 속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칼슘은 뼈에 닿지 않습니다. 글루콘산이 바로 그 흡수 통로를 넓혀주고 칼슘을 뼈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꿀에 넣어야 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곧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꿀 속 케르세틴과 캠페롤, 이 두 성분이 뼈 세포 안에서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면 꿀을 드실 때마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2019년에 근거 중심 보완 대체 의학 저널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케르세틴과 캠페롤은 뼈 세포 안에 있는 두 가지 핵심 염증 신호 경로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경로들이 바로 파골세포, 즉 뼈를 허무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파골세포가 덜 만들어지고 덜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뼈가 허물어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단지에는 두 팀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건물을 허무는 철거팀이고 또 하나는 새 건물을 짓는 건축팀입니다. 젊을 때는 철거팀과 건축팀이 균형 있게 일합니다. 낡은 것을 허물고 새 것을 지으며 단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철거팀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일합니다. 건축팀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단지 전체가 점점 노후화됩니다. 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꿀 속 케르세틴과 캠페롤은 이 철거팀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건축팀이 더 활발하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철거는 줄고, 건설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글루콘산의 역할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멸치, 두부, 유제품을 드실 때 섭취하는 칼슘도 장에서의 흡수율에 따라 뼈에 실제로 닿는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글루콘산은 소화 과정에서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장점막에서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열쇠가 문을 여는 것처럼 글루콘산이 칼슘이 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칼슘 섭취량이 많더라도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글루콘산이 그 흡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뼈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균형,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 그리고 칼슘 흡수의 효율,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뼈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꿀이 이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꿀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 이것 하나를 더 넣으시면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뼈를 허무는 팀을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막고 뼈를 만드는 팀을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응원하는 조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비결입니다. 이제 이것을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꿀에 넣어야 할 이것,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수정과를 끓일 때 넣는 그 계피입니다. 식혜에도 들어가고 빵이나 과자에도 쓰이는 그 향신료입니다. 지금 주방 서랍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딘가에 계피 가루 한 통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흔하고 친숙한 향신료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핵심 성분인 신남산이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뼈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골다공증 모델에서 진행된 것으로 계피 성분이 뼈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신남산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계피를 처음 열었을 때 나는 그 달콤하고 따뜻한 향, 바로 그 향의 주인공이 신남산입니다. 앞으로 계피 향을 맡으실 때마다 이게 내 뼈를 도와주는 성분이구나 하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시나미갈데하이드입니다. 시나미갈데하이드는 계피 특유의 맵고 달콤한 풍미를 만드는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 염증이 중요할까요? 만성 염증은 파골세포를 더욱 활성화시켜 뼈를 허무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몸 안의 염증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으면 파골세포는 더 활발하게 일합니다. 시나미갈데하이드는 바로 그 불씨를 꺼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꿀과 계피가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케르세틴, 캠페롤과 계피의 신남산이 함께 파골세포를 억제합니다. 동시에 조골세포를 응원합니다. 여기에 글루콘산이 칼슘 흡수를 돕고 시나미갈데하이드가 염증을 줄여줍니다. 주방의 두 가지 재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뼈를 허무는 팀에게는 이중저지, 뼈를 만드는 팀에게는 이중 응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를 올바르게 고르는 것이 시작입니다.
꿀은 가급적 열 처리를 최소화한 생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꿀 중에는 살균이나 여과 과정에서 고온 처리된 것들이 많습니다. 고온 처리 과정에서 꿀 속의 효소와 폴리페놀 성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포장지에 생꿀 또는 비가열 표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원산지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성분을 온전히 기대하려면 생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는 실론 계피를 권장합니다.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 원산의 부드러운 계피로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마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계피, 즉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쿠마린은 소량이면 문제가 없지만 매일 드실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실론 시나몬 또는 시나몬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찾아보십시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드는 방법입니다. 섭씨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 즉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물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꿀 한 큰술과 계피 가루 4분의 1 작은 술을 넣고 충분히 저어서 드십시오. 왜 뜨거운 물은 안 될까요? 꿀 속의 효소와 폴리페놀 성분은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파괴됩니다. 섭씨 6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타시면 열심히 준비하신 꿀의 소중한 성분들이 상당 부분 손상됩니다. 공들여 좋은 꿀을 구입하셨어도 뜨거운 물에 타시면 그 효능을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드시는 시간은 아침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빈 위에 드시면 소화 흡수가 빠르고 성분이 체내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드신 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저녁,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물이 적당히 식어 있으면 바로 꿀과 계피를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뼈 건강은 단기간에 눈에 띄게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3달 이상 매일 꾸준히 실천하셔야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이어가십시오.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지키셔야 할 주의 사항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째, 절대로 끓는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물을 마치 뜨거운 차처럼 펄펄 끓는 물에 타서 드십니다. 하지만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 속의 효소와 폴리페놀 성분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파괴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끓인 물을 한참 식혀서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그 온도가 딱 맞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셨다면 드시는 방법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둘째, 계피 가루의 양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루 4분의 1 작은 술이 적당합니다. 이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 속에 들어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은 소량이면 괜찮지만 과량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맛이 좋다고,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셋째,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를 조심하십시오. 꿀은 당 성분이 있어 빈속에 드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시거나 속이 쉽게 쓰리신 분들은 소량의 식사 이후에 드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반드시 공복이어야 한다는 규칙은 아닙니다. 넷째, 계피는 반드시 가루 형태로 드십시오. 통계피를 직접 씹거나 다량을 한꺼번에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피 가루를 꿀물에 충분히 녹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루가 잘 녹지 않으면 숟가락으로 충분히 저어 주십시오. 5째, 보관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십시오. 한번 열면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하십시오. 계피 가루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를 차단하십시오. 가루가 뭉쳐있거나 향이 크게 약해졌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셔야 그 성분도 온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꿀과 계피는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있어 온 친숙한 재료들입니다. 그 친숙함이 자칫방심을 낳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법, 올바른 양, 올바른 보관으로 드실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과 계피의 조합,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째,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는 항혈소판 작용이 있어 이런 약들과 함께 드실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미리 상담하신 후에 드십시오. 둘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에는 당 성분이 있고 계피 역시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이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예상보다 더 낮아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손떨림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드십시오. 셋째,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계피의 쿠마린 성분은 간에서 처리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쿠마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간염, 강경변, 지방간 등 간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체크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십시오. 넷째, 임신 중이신 분들입니다. 계피를 식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소량 수준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특별히 주의하시고 드시기 전에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5째, 1살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절대 주지 마십시오. 꿀에는 보툴리눔 포자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 포자는 성인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면역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재 드시는 약이 3가지 이상이거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을 받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뼈 건강이 걱정되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이웃 어르신들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진심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 66살이십니다. 2년 전 정기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하신 곳이 없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압도 재고 혈액검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습니다. 골감소증 단계입니다. 골감소증이란 골다공증의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꾸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담당 의사의 지도 아래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끓는 물이 아닌 따뜻한 물에 꿀 한 큰술과 계피 가루를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상에는 칼슘이 풍부한 두부, 멸치, 브로콜리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가볍게 발을 구르며 실내 걷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했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해야 한다니까 했지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무게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께 같은 결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연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실천이 뼈 건강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 한 잔, 그 작은 실천이 6개월 뒤 검사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6달 뒤 여러분의 검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확인 아래 진행하시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아프지 않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꿀 속 케르세틴, 캠페롤, 글루콘산은 파골세포 억제와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피 속 신남산과 시나미갈대아이들은 파골세포 억제, 조골세포 활성화, 염증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섭씨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꿀 한 큰술, 계피 가루 4분의 1 작은 술을 넣어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다섯째, 혈전 용해제, 혈당 강화제 복용자, 간 질환자, 임산부, 1살 미만 영아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뼈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뼈 건강 관리에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뼈 건강, 관절 건강,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뼈가 아프지 않으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골절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몸은 조용히 취약해져 갑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과 계피, 이 두 가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 안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친숙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드실 때 뼈 건강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배우신 그 방법 그대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주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손주들과 함께 오래 걷고 싶은 마음, 스스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미 건강의 가장 큰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후로도 계속 이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따뜻한 꿀물 한 잔에 계피 한 자락. 그것이 여러분의 뼈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그 한 잔이 앞으로 수백 잔의 건강한 아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뼈가 부러진 후에 후회하기보다 오늘 이 한 잔이 그 후회를 막아 드릴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참고하십시오.